오늘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시칠리아에 가보려고 해요. 시칠리아. 이탈리아 남서쪽에 있는 섬이죠. 혹시 가보셨나요? 가고 싶습니다. 네, 여기가 이탈리아의 그 레지온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리전, 그러니까 지역인데 주 같은 거예요. 네. 20개 레전 중에 하나이고 뭐 5개, 그중에 5개는 이제 자치 지역인데 그중에 하나고 중심 도시가 일종의 수도죠. 이 시칠리아의 주도, 이 팔레르모. 네. 뭐 전체 팔레르모를 포함해서 이 시칠리아 전체 인구는 한 480만 명. 지중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구가 많은 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면적이 2만 5천 제곱킬로미터니까 꽤 넓습니다. 네. 한국의 한 4분의 1 되겠네요. 뭐 팔레르모 같은 도시들 뭐 역사도 깊고 그렇죠. 유적도 많고 또 여기에 유럽에서 제일 높은 활화산, 이 에트나산 높이가 3,357m. 뭐 경치도 좋고 저도 막 사진을 막 찾아보면 네. 파란 바다랑 이게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네, 버킷리스트 중에 한 곳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데 사실 시칠리아 하면 마피아 생각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은 시칠리아 관광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 예. 예, 시칠리아 마피아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가 안사 통신이라는 통신사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 네. 경찰이 지난 11일에 이제 대규모 작전을 벌여서 네. 코사노스트라의 멤버 181명을 체포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코사노스트라라는 게 이 말로만 보면 약간 우리 거, 뭐 our thing 영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칠리아 마피아를 현지인들은 코사노스트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 감옥에 이 지도부들을 줄줄이 체포해서 가둬놨고 또 이 수도 그 시칠리아 수도인 팔레르모에서 마피아 수탕 작전 계속 해왔고 했는데 이번이 최대 규모의 작전이었다고 해요. 몇 년 만에. 근데 이렇게 감옥에 예전부터 계속 가둬놨고 그랬는데도 밖에서 또 조직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대규모 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들이 체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타격이 없는 걸로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마피아 두목하고 이제 특히 뭐 다른 교도소에 범죄자들 원래 당연히 갇혀 있는 건데 네, 그중에서 특히 위험한 이 마피아 보스들은 특별한 교도소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강하게 격리를 시켜서 절대로 바깥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연결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거기에 빈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수사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감옥에 몇 년째 있는 마피아 두목들이 네. 불법으로 반입된 이 마이크로 심 카드 그다음에 암호화된 휴대전화 이걸 이용해가지고 감옥에서 뭐 다 할 수 있었겠네요. 예, 다 조정을 했었고 그러면서 뭐 마약 밀매라든가 뭐 마피아 회의도 주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보스가 예. 밖에 있는 조직원들한테 누구 배신했다 좀 패 이렇게 한 다음에 예. 구타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감옥 안에서 보고 있었던 그런 것까지 드러났다는 거예요. 좋네요. 예, 그 스마트폰 비디오 링크로. 네. 예, 이거 좀 무서운데 예. 뭐 감옥 밖에 이제 지도부가 그 마피아의 그 쿠폴라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말하자면 마피아 중앙위원회입니다. 이 중앙위원회가 오래전에 해산이 됐었는데 이거 재건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번에 다시 또 수탕작전을 한 거죠. 예, 그 무슨 대부 같은 그런 영화에 있을 법한 일들이 영화보다 실제로 그런데 훨씬 더 지금은 스마트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시칠리아 마피아 유명한데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된 건가요? 이 코사노스트라라는 조직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폭력 조직, 범죄 조직인데 네. 19세기 중반부터 등장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역사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뿌리가 깊은 거는 처음 봤어요. 네. 근데 그 무렵에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19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 내내 네. 시칠리아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를 이행하는 시기였다고 해요. 네. 그 전에 토지를 지주들이 대지주들이 봉건 영주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 네. 사법도 자기네가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게 흔들리면서 이제 토지를 소유한 작은 이제 토지 소유주들이 생겨나고 또 상업도 좀 활발해지고 그러다가 1860년에 네.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전국을 통일한 통일 이탈리아가 생기면서 시칠리아도 그 전에는 따로 놀다가 병합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소유 구조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해졌대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소유 구조는 복잡해지고 당연히 분쟁이 늘어나는데 내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법제도는 못 받쳐주고 그렇죠. 뭐 도적은 횡행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켜주는 일종의 사적인 보호.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범죄 조직들 이런 갱들이나 도적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네, 네. 뭐 강탈을 해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보호를 데서 해주는 강탈하지 거예요. 않도록 내가 지켜줄 테니까 몸값 내라 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의 아. 그렇게 되면서 생겨난 게 이제 마피아로 점점 조직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갱단들이 뭐 하나의 일관된 조직이었던 건 아니고 네. 이제 뭐 서로 뭐 연합을 해서 자기네들 뭐 세력 이렇게 그런 것도 만들고 그렇겠죠. 그래서 유력자들이나 부자들 뭔지 협박하고 신변 보호해 준다면서 돈 뜯어가고 네. 그래서 여기에 그 패밀리 마피아들 가족 작은 단위의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들 조직이 그게 가족들이 조금 패밀리들이 조금 뭉친 클랜이라는 거 하는 그 씨족들 네. 이거 우리가 너무 직역을 하니까 좀 가족처럼 되는데 뭐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피아 예.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족. 그다음에 또 이제 코스카라고 불리는 더 높은 상위의 단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마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 시칠리아에서 나온 거래요. 거기서 시작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피아 조직들이 많이 생겼지만 처음부터 의미는 시칠리아 마피아를 가리키는 거고 네. 처음 마피아라는 이 단어가 등장한 게 1865년에 공문서에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탈리아 역사에 대한 이 책들에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 어원이 마피아란 말이 대체 무슨 뜻이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시칠리아가 잠시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뭐 아랍어에서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서로의 분분한데 정확한 어원은 사실 불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시칠리아에서만 있었던 걸까요? 시칠리아에서도 그 팔레르모가 있는 서부에서만 주로 기승을 부리는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시칠리아에 그럼 다른 지역에는 뭐 폭력이 없느냐 뭐 이런 건 아니고 마피아라는 이런 조직적인 활동이 근데 이제 뒤에 이탈리아 곳곳으로 퍼져 나갔고 그렇겠죠. 예,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이 그 엄마 찾아 산말리의 마르코의 엄마 같은 네. 이 가난한 이탈리아인들이 예.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칠리아 사람들이 뭐 북미, 남미, 호주, 뭐 유럽 뭐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마피아 같은 이런 범죄 조직의 행태도 다 퍼져 나갔습니다. 네. 이제 역사가 흘러서 이제 20세기에는 이탈리아는 그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 그렇죠. 20세기 전반부에 아주 심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이 무솔리니 정권은 이 시칠리아에서 파시스트 정권이 통제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마피아들이 설치니까 그때 좀 진압 작전 같은 것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뭐 팔레르모 지사로 무솔리니가 특별히 자기 뭐 측근을 임명해서 뭐 마피아와 싸울 수 있는 특권을 주기도 했고 네. 뭐 그래서 뭐 일부 성과를 거둔 적도 있었고요. 예. 2차 대전 끝난 뒤에 미국이 마피아를 오히려 협력 상대로 보고 키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네. 거의 뭐 정설인데 그러니까 1943년 2차 대전 후반에 네. 뭐 연합군이 거의 한 50만 명이 이 섬에만 이탈리아 전체가 아니라 시칠리아를 침공했는데 네. 격변기, 혼란기 이때 다시 또 범죄가 급증하죠. 근데 그때 이제 시칠리아가 약간 무주공산처럼 돼버리니까 네. 미군이 이제 연합군의 일환으로 들어와서 미군이 시칠리아에 이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행정망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때 시칠리아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나 개혁가들이나 좌우 대립이 심했는데 미국은 일단 반공 내세우면은 대체로 면죄부를 주고 네. 새로운 사람들을 발탁하는데 그때 마피아들도 상당수가 들어갔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시에 이 사회주의 계열의 정치인들이나 개혁가들은 토지 개혁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뭔지 토지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 같은 거 만들고 장려하고 네. 또 땅 없는 농민들 보호하고 이러면은
그 땅을 가진 지주들이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마피아한테 돈 주고 마구잡이 폭력 같은 거 이렇게 사주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1947년에는 네. 그 5월 1일 노동절 때 뭐 한 네네. 11명쯤 목숨을 잃는 그런 폭력 사태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당시에 여기가 전쟁통에 초토화됐으니까 그다음엔 재건하느라고 예. 건물 많이 짓는데 이 네. 건설하는 분야에 또 거기에 또 이제 마피아들이 그렇겠네요. 끼어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미국 같은 데로 많이 건너갔던 시칠리아인들 마피아 조직원들 이 사람들이 미국의 우리 대부 아까 말씀하신 영화에서처럼 네. 이 미국에 있는 이탈리아계 마피아하고 연합하는 시칠리아에 있는 마피아 조직들이 그냥 뭐 고향이 갔다가 아니라 거예요. 예. 실제로 이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된 마약 시장이 미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1957년에는 미국에 있던 마피아 중간 보스급 되는 사람이 네. 시칠리아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이유가 미국의 헤로인 시장, 헤로인 팔아야 되는데 예. 이거를 시칠리아에 있는 자기 계열 시족한테 넘겨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조셉 보나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미국 시장 놓고 시칠리아 내부의 마피아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예. 일종의 그 마피아 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꾸리고 이게 다 미국 시장하고 점점 커지네요. 예, 이제. 미국 시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거죠. 예, 이 마약 시장을 두고 또 마피아들끼리 전쟁도 네, 거의 뭐 왜 뭐 도심 총격전 네. 이런 듯이 그런 거를 와. 많이 했었죠. 1962년에 시칠리아에서 1차 마피아 전쟁이라는 게 터졌는데 네. 이게 결국 미국의 밀수출할 마약 이거 선정 놓고들 자기들끼리 시족들끼리 싸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시칠리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에서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그때 63년에 마피아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려고 이렇게 차량에 폭탄을 설치해놨는데 이거를 해체하려고 했던 군과 경찰 7명이 그냥 폭사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가 국민들의 여론은 이 마피아 그대로 둬서는 안 좋지 되겠다. 않았겠죠. 네. 굉장히 격앙되고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뭐 한 2,000명 가까이 또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시칠리아의 이 시족들 해체하고 중앙위원회도 없애고 했는데 네. 안 없어지고 1970년대 이때 또 담배 밀수, 마약 밀수, 이 유럽 경제도 좀 좋아질 때였는데 이제 마약 같은 것도 늘어나고 그래서 뭐 그 이탈리아의 그 코르시카 섬 있잖아요. 네네. 불량이 있었다는 코르시카 섬에서 헤로인을 정제해서 만들고 그러면 그거를 같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가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유통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유럽 전체에 판매망 만들고 또 미국에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때 그 헤로인 중독이 급증을 했대요. 이게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마피아들 때문이다라고들 많이 미국에서는 분석을 했대요. 네. 실제로 뭐 미국 뭐 뉴욕이라 뭐 이런 데서 유통되는 헤로인의 뭐 80%가 이 시칠리아 마피아들과 관련돼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렇군요. 이 또 웃긴 게 이 미국에서 이제 시칠리아에서 마피아들이 헤로인을 수출하면은 네. 그거를 미국에 있는 조직들이 받아가지고 를 피자 가게를 위장한 피자 가게에서 거리에서 판매원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피자 커넥션이라고 이 연결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무법천지인데 예. 이탈리아 정부에선 대책 없었나요?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는지. 1980년대 초에 네. 그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지금도 유명한 인물인데 조바니 팔코네라는 이 치안 판사가 그러니까 네. 그 판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이탈리아도 좀 그런데 이 사람이 대대적인 이 코사노스트라 시칠리아 마피아 소탕 작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네. 뭐 80년대 후반에 재판도 굉장히 길게 해서 수백 명 유죄 판결 뭐 하고 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90년대 들어와서였지만 네. 마피아들이 거기에 폭력적으로 막 보복에 나서가지고 파장이 너무 컸던 게 판사들, 유죄 판결한 판사들, 그 다음에 도와준 데 놓고 왜 안 도와줬느냐. 그래서 정치인들 그리고 이 수사 당국에 정보를 준 사람들, 네. 그 가족들 뭐 줄줄이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조바니 팔코네 판사랑 같이 주도했던 동료 판사랑 두 사람 다 이 팔코네 판사가 네.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이제 넉 달 뒤인 92년 5월 달에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이 본인이. 근데 살해한 방식이 네. 이 사람이 지나가는 차 그 경로를 알아내가지고 그 시칠리아의 고속도로 밑에다가 TNT 폭발물이죠. 공사하는 TNT 400kg 설치해서 폭파시켜가지고 사망했고 네. 함께 수사했던 법관도 2달 뒤에 똑같은 방식의 자동차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어요. 네. 뭐 이때도 또 여론이 격앙되고 정부가 나서서 수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마피아들 보복 진짜 무섭네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영화 같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끔찍한 네, 호러가 네. 실제로 벌어진 거죠. 이런 사건들이 좀 많았던 건가요? 그러면? 이제 뭐 피렌체, 밀라노, 로마 이런데 뭐 광장, 관광지 뭐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마피아들이 테러 공격하고 그 한국 분들도 많이 관광 가시는 우피치 미술관 네네네. 이런 문화시설도 파괴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마피아 보스가 95년에 바뀌었어요. 이때 프로벤자노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일단 폭력적인 공격은 보복은 조금 중단하자. 네. 그래서 이거를 왜 옛날에 로마 제국 시절에 팍스 로마나 그다음에 네. 뭐 나중에 뭐 팍스 아메리카나 이게 그렇죠. 패권자가 지배하는 어떤 평화적인 시기를 가리키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이 프로벤자노 보스 시기의 90년대 후반에 팍스 마피오사 말이 너무 웃긴데 마피오사는 마피아를 가리키는 그렇겠네요. 마피아의 네. 평화 나름 그래도 이게 평화인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리고 사실 이때는 시칠리아 마피아가 조금 좀 많이 위축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남부에 시칠리아랑 마주보는 이탈리아 본토가 칼라브리아라는 지역이에요. 네. 거기에 또 이 은드랑게타라고 불리는 다른 범죄 조직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다른 본토 마피아 네. 그쪽으로 많이 또 이제 세력이 넘어가면서 시칠리아 마피아가 조금 위축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1991년에는 시칠리아에서만 일어난 살인 사건이 500건 가까이 되고 절반이 넘는 250여 건이 마피아와 관련된 거였어요. 와.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마피아가 예. 누구를 죽이거나. 네. 그런데 30년 지나서 2020년에는 시칠리아 전체의 살인 사건 뭐 33건 마피아 관련된 건 4건.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뭐 시칠리아가 네. 우리도 관광 가고 싶은데 무슨 막 폭력의 도가니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많이 네.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이 카라비니에리 네. 이 이탈리아 역사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네. 무장 환병 조직인데 이 조직을 동원해서 그 진압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소탕 작전 벌였던 효과가 확실하게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다시 마피아 소탕 작전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예. 여전히 좀 활동을 하고 있긴 한가 봐요. 예. 실제로. 예, 네. 요새는 뭐 다크웹에서 뭐 무기 네. 구매하고 뭐 마약 밀매하고 네. 이게 최근에 다시 살아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이번에 이제 당국의 소탕 작전을 했던 거고 네. 뭐 관광 산업 건설 그다음에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주민들 통행시켜줄게 이동시켜줄게 사실상의 인신매매처럼 돈 뜯어내고 이제 뭐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네. 참 경치를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니까요. 꼭 가고 싶은 것 중에 빨리 하나인데 오늘 사라졌으면. 마피아 이야기 이렇게 역사까지 훑고 나니까 조금 겁나기도 합니다. 예, 예, 좀 언제 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대부 아까 말씀드려서 러브 팀 사랑의 테마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상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